특히 제일 중요한 건 부도를 지켜야 돼. 부부의 도리.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는 건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되고 도둑놈이 도망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지가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정도를 가요. 바른 길 다니라.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근데 80대이신데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은 겉만 그렇게 보이지 뭐 속까지 건강은 아니죠. 되게 건강하신 어떤 뭐 비결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좀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있으시구나. 예,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5번의 전신 마취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병이 걸리면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평소에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 이로운 음식 먹고 두 번째는 해롭다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80대를 헛짓는 게 사실지만은 커피를 없었습니다. 왜?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이 양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술, 담배 그리고 무슨 질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나쁜 짓 부인 두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의 일과가 밥 3끼 먹는 거 잠자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중에 플러스 하나 운동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예, 운동이. 이런 걸 하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고 그런데 저는 골프를 즐겨서 운동 삼아 취미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이 지금까지도 다리 지금 팽팽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만 하시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철저하게 안 하고. 이게 또 부모님 또 형제들도 다 그렇게 또 성향이 또 그렇더라.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하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요즘에 또 워낙 또 그 강사로도 또 왕성하게 또 활동하시고 또 연봉도 사실 이 나이대에 이렇게 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오해가 없지기 바라는 게 제가 억대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대를 그렇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제 계속 그냥 애칭으로 억대 강사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는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적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내가 강의를 하고 될지는 몰랐어요. 세상 트렌드를 먼저 이해해가지고 내가 강의하면서 강의의 트렌드를 빨리 이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유튜브가 좋다 하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줌으로 강의한다 그러면 줌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 예방도 그 좋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잘하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야 멀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에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자. 공주의 알밤주스를 가보세요. 남 지나간 자리 따라가면 못 죽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또 멀리 올라가야 높은 데 가야 또 많이 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참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결국 실의를 전달해야 강의도요. 수강생들이 100% 잘했다고 해서 또 가기는 건 아닙니다. 담당자 눈에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강생들이 100% 좋아해.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강생은 끝나고 가. 또 다음에 부르는 건 담당자야. 그 인간관계를 잘하라 그러면 신의를 바탕으로 결국 사람이 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실현하지 않을까 정직하지 못한 게 있을까 이걸 나는 노력했다. 하긴 그런 것들도 잘 챙기는 것도 사실 능력이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 내 것만 잘 챙기려고 하는 사실은 인간관계도 훨씬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80 넘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행복의 요소이긴 하겠지만 어떤 진짜 행복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 행복은 해야 될 일은 힘들어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무리 남이 유혹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오한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은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맺다면 우선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밖에 나가 기분 좋으려면 아내와 말다툼하고 나와서 한번 사무실 바꿔보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난 그 전에 웃기는 얘기가 부부싸움했어요. 화가 나서 나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침에 싸웠잖아. 그럼 남자가 좀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아침에 그 싸운 감정을 다시 몰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웃음만 나.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가정의 행복이 삶의 행복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살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지만 다른 게 더 행복한 걸로 생각하다가 사실 돌고 돌아서 이제 점점 가정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점점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그 이제 퇴직도 하시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계시니까 젊었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2030이 많으니까 젊을 때는 이거 잘 모른다. 근데 이제 퇴직하면 이런 거 이제 깨닫더라 하는 거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바라던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내가 기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기쁜 일은 많아. 남이 기쁜 일이 많아요.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남은 돈을 벌어. 그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돼.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옆에 큰 고기 잡았다 놓치면 기분 좋을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가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 우리 애는 거길 못 갔단 말이야. 속상할 일이잖아. 그렇죠. 그럴 때 그냥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지 행복해진다. 행복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나하고. 야 누구 친구 비교할 때 보면 아주 높은 데 비교하면 낮아지지 말고 비슷하거나 전 못한 데 비교하면 우월감 가질 수 있어. 오히려. 야 쟤는 공무원 생활 쟤는 서기관만 이런 거 나왔는데 나는 뭐 이사관 했어. 뭐 예를 들면 그 비교하는 게 또냐. 친구가 죽었어. 가보니까 갑자기 죽었대. 근데 그 친구는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한 친구야. 돌아오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게 있더라니까요. 소위 라로스 푸코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17세기인데 친구들의 불행 속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그리 싫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 보니까 그게 의외로 많더라고.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는 하나의 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잘 수 있다는 것이고 우선 고마운 게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야. 어제 죽었으면 오늘이 없잖아. 그다음에 먹을 음식이 오늘 있어. 얼마나 기쁜 일이야. 배고픈 사람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뭐냐면 오늘 할 일이 있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있고 더군다나 대화할 친구가 있어. 집에 있을 때 한번 받아보세요. 혼자 있으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왜 했더니 너 밥 먹었냐?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나와. 짜장 먹자. 둘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야 돈 내가 낼게 하면서 먹을 때 기쁨. 이런 것이 행복한 일이지 뭐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게 크게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을 쌓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걸 늙어서 내가 보니까 체험한 거예요. 이게 교수님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게 이게 확 와닿습니다. 이게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죽으면 내가 더 오래 살았다. 우월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려워요. 하긴 그렇죠. 그게 뭐. 옛날 학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뭐 그것도 뭐 나름의 어떤 뭐 비교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젊을 때는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럼 반대로 또 노인이 되면 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건 뭐 다 하는 얘기인데 나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노욕을 버리라는 거죠. 노욕을 버려라. 그래서 나 때는 꼰대 소리 듣는 거 이거는 꼰대 소리 듣지 말고 어르신 소리 들어라. 내가 누군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르신은 뭐냐? 어르신다면 어르신다워야 돼. 어른이 짜증내면 되잖아요. 어른이 화내면 되잖아요. 어른이 남을 못 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며느리만 시집 가서 뭐 못 든 척 못 본 척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또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또 말해야 될 때 그냥 삼키고 이런 것이 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이제 안 벌리니까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다 내고 내가 왕년에 내가 들고 있던 애인데 저거 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집안일을 도와주고 내가 내 몸 깨끗하게 좀 냄새 나게 관리하고 건강을 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누가 도와주고 약 보약 먹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가정 구성원의 일부일 뿐이다.
톱니바퀴 돌아갈 때 상대가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야지 이빨 빠져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정에 아내 남편 아버지 할 때 자기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적당히 해야 행복이 찾아온 것이다. 이게 주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인생 그 사모작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 그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학자도 아니지만은 이게 뭐냐면 인생을 한 4단계로 나눈 거예요. 4단계. 첫째가 뭐냐. 첫째는 출생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최고 정상까지 가는 거. 공무원 정년퇴직, 직장의 퇴직. 이때까지가 일모작이야. 그 다음부터 또 다시 활동을 할 적에 제 다리를 걷고 다니면서 내일 내 손으로 일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만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이러면 송해 선생님, 그렇죠. 송해 선생님, 김영석 교수, 지금 4살인데도 강의잖아. 네. 그거 다 이모작이야. 네. 스스로 활동하잖아. 네. 이제 거기까지가 이모작. 나도 지금 이모작이지. 그런데 네. 3모작은 뭐냐. 3모작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거나 기저부착을 누워 있거나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네. 그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웰빙 웰다잉 얘기 그때 나오는 거야. 네. 인생의 성공은 3모작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거지. 네. 그 최은희 영화 배우 있잖아 그 양반이. 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음악을 틀어달라고 네. 장례식장에도 그걸 틀어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남이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지. 네. 그때를 어떻게 나는 딸 집에 갈 거냐 아들 집에 갈 거냐 요양원을 갈 거냐 네.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 갈 거냐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모작의 4모작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네.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네. 이름을 남길 것이냐. 내가 떠난 자리를 남겨서 내가 책에 내 친구가 조사를 내가 미리 써놨어요. 나 죽으면 이런 말을 해달라. 자 영정사진 놓고 12시 닫아 있잖아요. 힐끗 보면서 저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네. 참 좋은 친구였는데 네. 진짜 아까운 친구였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저 새끼 잘 죽었다. 저런 새끼가 살았으니 이러면 아니잖아. 이게. 네. 그래 그게 3모작이야. 그러니까 유관순 열살은 17살에 순국하셨지만은 네. 시체도 어딘지 몰라. 네. 이태원 쪽에 어디 있다라는데 못 찾았어. 네. 안 죽은 의사 하루에 거사하고 나서 네. 내가 이제 죽거든. 내 유골을 고개부터다. 유골 지금도 못 찾았어. 네.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 동상이 남산에 있고 유관순 여사의 무덤은 여기저기 있어요. 그게 이제 4모작이다. 그래서 인생은 1모작만 중요한 게 아니고 2모작 중요한 게 아니라 3모작, 4모작까지 완성될 때 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디자인하라. 디자인하라. 많은 분들이 이모작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뭐 할 것까지는 생각하지만 네. 사실 내가 몸을 못 움직이고도 오래 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를 그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거냐.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네. 내가 좀 네. 어떻게 살지가 네. 좀 보일 거다. 네. 이런 얘기신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이 100세 시대면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어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네. 있을 텐데 인생의 후반부는 뭐가 가장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삶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와서 뭐 이렇게 하더니 내일 돈 그러니까 돈 꿔달라 이거예요. 돈 좀 달라. 네. 빌려달라. 줬어. 연락이 안 돼. 요새는 핸드폰만 가로 꺼내 보면 연락 안 된다고 하잖아. 네네.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된다는 거지.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다음에 자식이나 이웃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말라. 자식한테 자식은 그냥 울타리일 뿐이지 내 자식이 왜 안 가져오느냐 전화 왜 안 하느냐. 난 우리 아들 엊그저께도 어제도 내가 아들하고 같이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갔다 왔어. 근데 네. 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야 나 지금 돈이 없어 큰다 이러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그 무슨 돈 있어요 아빠가. 네가 너 내 통장 봤어? 에이 아버지 집 있잖아. 집 팔아가지고 쓰고 가실 때 땡땡하고 가. 난 아버지 재단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어. 둘째님한테도 몰랐어. 너도 그러냐한테 자기도 그렇대.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기대도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자식에게 내가 너 왜 뭐 나 용돈 안 주느냐 이거 하지 말라 이게.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으면은 인생이 만약 어려운 일이 닥치면 SOS를 치라는 거예요. SOS. 얻다가 혼자 자살하려고 들지 말고 정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어렵다는 거를 해줘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한 사람이 자살했다 한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잖아요. 그 자살 요새 예방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죽고 싶을 때 한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갔더니 호수 앞에 없었더라고.
살기 어렵고 괴로우면 일루초리알 주세요. 써붙었더라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만약 병이 걸렸다. 네. 누구나 걸릴 수 있다. 5번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네. 걸리면은 적극적으로 수술하든지 한의병에 가든지 대체에 가든지 하라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아니 근데 그 뭐 본인도 많이 걸리셨다고 아까 막 그러셨지만은 아내분도 막 걸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약간 심경이 좀 다른 의미의 좀 슬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각자 부부들의 그 관계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진짜 모든 걸 아내에게 의존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한번 전화 왔더니 그러는 거야. 네. 내가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좀 어디다 전화 걸어가지고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네. 아내가 갑자기 청색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 당신은 손 없어? 당신은 입이 없어? 왜 나한테 시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표정이나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랬더니 당신은 오늘 좀 일찍 들어와. 왜 이랬더니 이제 밥 하는 거 배워야지. 언제까지 내 밥 만들어 거야. 분위기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있다. 우리 마누라를 절친에게 제가 전화 걸었어요. 몰래. 아니 집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요 이랬더니 아니 교수님 모르시는군요. 모르지.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난소암이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마누라가 그러는 거야. 큰 형수가 돌아가시고 둘째 형수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 재혼했어. 우리 마누라가 우리가 셋째야. 이번엔 내 차례다 이거야. 더한 것은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난소암으로 죽었어. 아이고. 갑자기. 네. 자기도 난소암이다 이거야. 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펑펑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눈물밖에 할 게 없어. 네. 울었어요. 그런데 네. 결국 이제 큰 병원에서 네. 수술했는데 보니까 계속 다행스러운 게 악성은 아니고 아이고. 수술해서 이제 제거를 해서 지금 회복됐지만은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아내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준 거야. 지금은 내가 오늘도 내가 하다가 여보 이거 설거지 마무리 좀 해줘. 비누칠하는 거니까 행복해 이래. 그 내가 오케이 나도 바빠 이러면 아니 왜 이러면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지. 그럼 좋아. 기분 좋게 들어다가 주고 더 할 것 없어. 됐어 이제 오늘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아내의 소중한 걸 아내의 그 계기를 통해서는 느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내가 아내에게 뭘 더 할 일이 없을까. 그리고 요즘 내가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서로 잔 부딪히면서 사랑해 이러면 찌 웃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 그런 거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 이래서 그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럼 어디 그런 거 말고 그럼 뭐냐 했더니 시부름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그 무슨 일이 있는데 사실 부부라는 게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막 눈앞이 깜깜하셨을 텐데. 아이고 막 진짜 내가 울었다니까. 다행이네.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좀 유지하고 잘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는요. 둘이 결혼하잖아요. 내가 주례를 한 250번 썼거든. 아이고. 내가 주례 많이 썼어요. 네. 우리 고향 사람들 뭐 동창들 많이 써주는데 빼뜨린 말 하나가 애기 나라는 거예요. 애기 나라. 둘이니까 둘 이상 나라. 두 번째는 서로 대화가 말이잖아요. 결국 모든 게 말은 상대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 이게. 네. 상 뚱뚱한 걸 알아 본인도. 근데 그걸 뚱뚱하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듣고 싶은 분이 나실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 당신 몸이 살이 많이 낮춰진 것 같은데 당신 오늘 피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야지 그걸 하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소한 일 쓰레기 버려주는 거 분리수거해주는 거 청소해주는 것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부도를 지켜야 돼. 부부의 도리. 부부의 도리.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찝쩍거리고 돌아다니는 건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되고 그다음에 정도를 걸어야지. 도둑님이 도망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왼쪽으로 가요. 지가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정도를 가요. 바른 길이 아니라. 하긴 행복한 부부관계라는 거는 사실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 중에서 그래도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많은 노력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영상 보고 있는 이 결혼한 뭐 남편분들 아니면 뭐 또 예비 남편분들도 있을 텐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되게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낳아서 그 자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라 이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가끔 토론하잖아요. 그때 그냥 져주는 겁니다. 져주면 아니 이겼다고 치자고. 이기면 금메달 줍니까 누가? 정배서 와서 뭐 시상식 합니까? 애국가 가? 그렇지. 아니야. 네. 그래서 근데 상대방을 많은 게. 근데 이제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은 무조건 다 한탄하지 말고. 네. 오늘은 주어진 조건에서 다 만족하고 네. 그 대신에 미래 희망을 갖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러고 살면 결국 삶의 가치도 그런 데 있는 거고 행복은 자기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즐거우면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네. 만족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네. 우리 부익남 구독자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싶고 그냥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이제 또 지금 방금 주제는 약간 좀 가족이랑 또 이제 아내 남편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에서 또 약간 좀 깨닫는 분들이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시자 이제 이보규 교수님 모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교수님이 또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또 가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 TV의 부익남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익남이 나날이 익익익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